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마스크와 모자 없이 얼굴을 드러낸 박대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남성의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30살의 박대성, 먼저 범행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범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그 00시 30분경 전남 순천에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찜닭집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800m 정도 떨어진 그 모 종합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하다가 그 아버지 약을 사고 이제 귀가를 하던 그 어린 그 여학생을 보고 한 800여 m를 따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이 됐습니다만 6시간 만에 이제 숨졌는데, 더욱이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평소에 경찰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진 그런 그 여학생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CCTV 보신 분들이 이제 느꼈던 바는 아니 그런 정도의 사건은 멀리서 찍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흉기까지 동원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일단 여학생 피해자 서로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이걸 보고 이제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데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이제 이상동기 범죄를 우리가 그 뭔가 특정을 하려면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범행 수법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따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돌려차기 그 범인 수법하고 유사하게 보이긴 하지만, 범행 동기는 금전도 아니고 성적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원한 관계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흉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그 피해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이 범행이 발생되기 이전에 그 서 있는데 남성 그 택시 기사가 거기에 왔었단 말이죠.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했습니다. 아, 먼저 마주친 사람이 있는데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약한 상대를 고르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이 범행 동기하고 결과 간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고, 특히 이제 그 어떤 범행을 하기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뭐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그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된 그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도 그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된 이상동기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컨대 뭐 조현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흉기를 갖다 가지고 사람을 이제 특정하고 기다리다가 또 남자는 보내고 또 여성을 공격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박대성의 그 머그샷도 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범행 후에 도주하는 모습도 이제 CCTV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박대성의 표정에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러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CCTV에서 그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약간 그 비웃는 듯한 그 웃음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뭐 이 사람이 뭐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는 뭐 그 검사를 갖다가 해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사람이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좌절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찜닭집을 개업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대출을 받았던, 돈을 빌렸던, 자기 저축을 했던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는 건물주라든가 식자재를 배달해주는 배달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간관계가 틀어졌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상당히 폭력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이런 그 습성을 군에서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괴물로 만든 것은 자기의 그 어떤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사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들이 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꼬는데 그걸 갖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머그샷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 많은 분들이 보고 놀라셨을 텐데 마치 증명사진 찍듯이 보통 이렇게 약간 무표정한 표정으로 머그샷을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눈을 또렷하게 뜨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글쎄요, 이번에 이제 이 문신은 물론 이제 문신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만 모두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새기는 그 부위가 어디냐, 형상이 어떠냐,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 또 종류를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사건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냐면 강서구 PC방 사건의 김성수. 김성수 같은 경우도 목부에 했단 말이죠. 예. 이 사람은 목부에 옆에 한 게 아니라 정면으로 했고 거기 용인지 호랑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정면을 향해서 이 입을 벌리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을 무언의 어떤 표시로 이렇게 자기 목에다가 새겼다라고 보는데 목에 새긴 거는요 감추기가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옷을 고래가 안에 새기잖아요. 네. 목에 새긴다는 거는 그걸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자신감,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주 4병을 사건 당시에 마셔가지고 기억이 없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주취, 감경 이런 걸 생각하고 한 발언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CCTV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뭐 기억이 없어가지고 뭐 다리가 풀려서 걸어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목표를 보고 뒤를 따라갔단 말이죠. 굉장히 긴 거리를.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뿐이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